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는 몇 가지 그 타입을 가지고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평 타입이 있고 또 수직 타입, 그 다음에 마스크로 하는 수평과 마스크로 하는 수직 타입, 이런 것을 공부해 봤는데, 자, 오늘도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오늘은 어떤 걸 하냐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이미지에 맞게 그 마스크 효과를 적용해서 글자를 좀 더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26번째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26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꽃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본 꽃은 많이 보긴 본 것 같은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수평 마스크 툴이죠. 그러니까 수평 마스크 타입인데, 자, 글자를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하겠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자, RAGEE라고 제가 입력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글자가 입력이 됐는데, 이 글자의 크기라든가 글자의 타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글자의 타입을 제가 마스크로 쓸 거니까 좀 두꺼운 글씨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글씨가 좀 작죠? 자, 그러면 작으면 글씨 크기를 좀 조정해서, 자, 이 정도 크기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체크를 딱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점선 형태로 나오는데, 이 점선은 바로 뭐냐면은 선택 영역이 되겠죠. 만약에 제가 무브트를 가지고 이것을 이동을 해서 다른 데를 갖고 왔더니 여기에 검정색으로 나오고 나머지 지금 옮겨진 부분은 이미지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검정색이 나왔는가? 여기에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컨트롤 Z를 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것을 우리가 편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에 새로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선택 영역은 이 아래 그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딧 메뉴를 클릭해서 필을 해가지고 여기다 흰색으로 OK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또 아직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해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외곽을 테두리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놔두라고 하고, 이번에 컨트롤 G를 눌러서 일단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해제를 했죠. 하고 나서 이동을 해보면은, 좀 전에는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기 전에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있는 부분에 꽃 이미지, 글씨만큼 선택된 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움직여봐도 밑에 있는 그림은 멀쩡하고 위에 글씨만 여기에 지금 레이어 안에 있어가지고 레이어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번 문자를 입력해서 봤을 때 T자 형태가 나타나질 않죠. T자 형태가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레이어라고 하냐면 그냥 일반 레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도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지금 RAGE라고 하는 락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수정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타입 2를 클릭을 해도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글자가 입력이 되지,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그림입니다. 문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 레이어를 삭제를 해서 삭제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에는 수평 마스크 툴을 쓰는 게 아니고, 위에 일반 우리가 문자 레이어를 씁니다. 자,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해서, 제가 다시, 자, 이렇게, 락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체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가 됐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요게 T자로 되어 있죠. 문자 레이어죠. 자, 이걸 선택을 해서 움직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죠. 이렇게 문자 레이어가 됩니다. 자, 여기에 A를 클릭해서 그 타입 패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글자 형태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내가 조금 다른 타입의 글자를 한번 써보죠.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것을 이동도 할 수가 있죠. 아, 이렇게 하니까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글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마스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좀 글자가, 굵은 글자가 좋습니다. 자, 어느 거가 있을까요? 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괜찮네요. 재밌네요. 글씨가. 자, 이렇게 글자가 꼬불꼬불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글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마스크로 된 글자를 이 백그라운드 밑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 자꾸 한번 옮겨보죠. 자, 옮겼더니, 백그라운드를 딱 올라가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죠? 요거는 제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 강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 레이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열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의 방법, 단축키 쓰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좀 전과 같이 이런 창이 뜨지 않고 바로 레이어 0이라고 하는 것이 바뀐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캔슬을 누르고, 자, Alt 키를 제가 누른 상태에서 자,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때 레이어 0으로 바로 바뀌었죠. 이렇게 레이어가 바뀐 상태에서 자, 위에 문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그림 레이어 밑으로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0번 밑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글자 좀 전에 봤던 RAGE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자, 위에 거를 꺼볼까요? 자, 여기에 투명한 바닥에 여기에 글씨가 하얗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 놓고, 자, 우리가 레이어 메뉴를 가서 딱 보니까 여기에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문자 레이어에서는 저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를 그림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레이어에서 여기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아래에 있는 글씨가 보이고 위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오른쪽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 글자만큼 글자가 써져 있는 부분만 그림이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레이어 해가지고 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이제 이거는 그 다른 내용인데요. 자, 제가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원래대로 만들었어요. 레이어에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했는데 Alt 컨트롤 G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레이어 0과 락이라고 한 이 레이어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서로 그 겹쳐지기 직전의 부분이 되겠죠. 가운데 부분을 Alt 키를 누르고 가지고 Alt 키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립니다. 올리니까 지금 마우스 형태가 바뀌었죠. Alt 키를 찌면은 이게 안 나타나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위에는 흰색, 아래는 검정색 부분이 나타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바로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위에 지금 그림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어요. 어떤 현상이 나나.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뭐가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거는 무엇이 움직이냐면은 요 위에 있는 이미지가 지금 움직여 가지고 결국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글씨를 변경할 수가 있죠. 또 밑에 있는 문자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또 움직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글자가 써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미지를 선택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또 글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전체적인 위치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현재 문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림은 가만히 있고 글씨만 움직이는 거고, 위에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글씨는 가만히 있고 그림만 움직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색다른 기능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 우리가 호리젠탈 타임 마스크 툴을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이 글자가 편집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글자를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 문자 레이어를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씨체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글씨체를 자, 여기 겨울이니까 스노우보트라고 하는 글씨체로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뀌었죠? 또 새로운 형태가 나왔어요. 또 다른 거로 해서 자,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글씨의 크기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글씨 크기도 변경이 됐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눌러서 글자와 글자의 간격도, 자, 여기에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75 정도로 이렇게 간격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뭐 100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자, 글자의 간격을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자 레이어로 만드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변화가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되질 않죠.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자, 글자의 형태를 또 바꿔보죠. 자, 이것이 굵직하고 괜찮네요. 자,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글씨가 너무 커서 바깥으로 나갔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잡고 드래그해서 조금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글씨의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고 또 글자의 종류도 변경할 수가 있겠죠. 또는 지금 현재 너무 납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길게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이것을 한 200%로 제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 놨는데 좀 이것이 보기가 안 좋죠. 왜냐하면 배경이 무늬가 있어서. 자, 이럴 때 이 현재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이 레이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잡고 바깥으로 빼서 T자 밑으로 놓습니다. 이제 배경으로 만들 건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놓고요. 바로 현재
선택된 레이어 밑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것을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클릭을 한번 해보죠. 자, 클릭을 했더니 바로 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 색을 하나 입혀줄 거예요. 자, 여기서 에딧, 그 다음에 필 해가지고 흰색으로 제가 입혀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흰색으로 입혀놓으니까 훨씬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글자를 해놨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멋있게 해주는 효과 또는 잘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어떤 걸 적용하냐면 이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FX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FX인데 여기에 보면 레이어 해가지고 레이어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걸 선택을 하고 글자를 선택을 해야죠. 글자 레이어에다가 줄 거니까 자, FX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위에서 두 번째 드롭 섀도우라는 것을 한번 줘보겠어요.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 효과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로 뭔가 들어오네요. 자, 제가 캔슬을 하고 다시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보세요. 자, FX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FX를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주니까 뭔가 뚝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문자 레이어인데 자, 여기에 문자의 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서 제가 이렇게 잡고 한번 드래그 해 볼까요? 뭔가 검은 게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바로 현재 글자 쓴 것의 그 그림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오파시티 투명도를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거리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적당하게 해서 좀 부드럽게, 너무 많이 가니까 너무 흐려지죠. 자, 요렇게 사이즈도 정해놓고 자, 여기에 이제 각도도 조정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비치는 거, 그 왼쪽에서 비치는 게 가장 보기가 낫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OK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것하고 다르게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가지고 이 하얀 배경에 RAGE라고 하는 이 글씨가 더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과 문자에 마스크 효과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문자의 종류에서 바로 처음부터 마스크를 주는 거, 자,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문자에 처음부터 마스크 효과를 적용하는 것은 나중에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문자 레이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효과도 줄 수가 있고 나중에 이 여기에 있는 글자도 편집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드린 겁니다. 이 편집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림, 이 지금 현재 나와 이 작업한 것을 GIF나 JPG 파일로 저장을 해서는 이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수정을 못 하고요. 꼭 수정을 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포토샵에서 열 수 있는 PSD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자, 제가 이 상태를 가지고 파일 세이브 S에서 제가 포토샵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어요. 자, 꽃원 다시 완성. 자, 이렇게 저장을, 여기 PSD 파일이죠. 여기 포토샵 이미지 PSD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그냥 OK 누르면 돼요. 자, 저장이 잘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26번 강좌를 봤더니 꽃 원 완성이라고 지금 이게 저장이 돼 있죠. 이렇게 포토샵 이미지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저걸 닫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다시 26번 열어서 이 꽃 원 완성이라는 걸 여기다가 갖다가 놓으면은 지금 현재 레이어가 살아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자 레이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글씨체를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형태로 변경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변경을 했죠. 또 위치도 옮길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색다른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변화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포토샵에서 우리가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텐데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레이어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